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캐나다의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와 비용, 그리고 캐나다 물가나 비용적인 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 유학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집의 구조가 홈스테이와 쉐어하우스를 제일 많이 살고 계세요. 그중에서 저는 홈스테이 형식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고 처음에 캐나다를 어학연수로 오려고 생각을 했을 때 홈스테이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홈스테이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옵션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꼭 알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아이나 고양이, 강아지가 있어도 괜찮은지, 기타 혹시 특이사항 같은 게 있는지를 질문지 같은 거에 작성을 해서 유학원에 드렸고 지금의 홈스테이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홈스테이는 장점과 단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홈스테이의 장점은 가장 큰 것, 요리를 해주신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외식 문화가 특히 팁이 포함된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홈스테이를 제가 처음에 올 때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몇 끼의 식사를 집에서 해결할 것이, 거기에 저는 3끼를 다 신청을 했고 식비 그리고 식사에 대한 걱정이 없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이나 피크닉 같은 곳을 같이 갈 수 있고 또 캐나다를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이 가장 큽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자취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비, 청소, 빨래, 섬유유연제, 비누 막 이런 자잘한 것들이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근데 홈스테이에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비용들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고 큰 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홈스테이에 살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인 것 같기도 한데, 홈스테이에서 이제 빨래와 식사를 모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저의 공부 시간, 또 저의 시간을 정말 200%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장을 보는 시간, 요리를 하는 시간,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생각보다 거기에 쏟는 시간들이 좀 많아져요. 근데 홈스테이에 살면 그런 것들을 모두 홈 주인분께서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저의 시간을 200%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단점도 존재하는데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 홈스테이 룰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통금 시간이 있거나 샤워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식사 시간이 정해져서 꼭 그 시간에만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주인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는 쉐어하우스보다는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집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홈스테이는 쉐어하우스보다 한 달 월세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에 살게 되면 일단 제가 홈스테이 부모님을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스테이에 따라 제가 맞춰서 살아야 해요. 어떤 가족을 만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조금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에서 식사 방법, 키친 사용의 유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달은 제가 유학원에서 홈스테이를 배정해 주실 때 식사를 몇 번을 할 것인지를 체크를 했어요. 그 이후의 달이나 혹시 제가 변경을 하고 싶으면 직접 홈스테이맘께 말씀을 드리면서 조율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일단 키친 사용이 금지가 돼 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키친을 사용할 수 있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홈스테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홈스테이에 가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홈스테이 비용 같은 경우는 동네에 따라 이거는 정말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다운타운에 가까워질수록 홈스테이나 쉐어하우스 비용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홈스테이나 주변 친구들의 평균적인 비용은 800불에서 900불?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개념을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말 말 그대로 한 집을 쉐어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쉐어하우스와 홈스테이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취하시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 청소, 빨래를 직접 다 하셔야 되고 정말 자유롭고 이런 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 쉐어하우스와 홈스테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홈스테이는 주인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다
쉐어하우스는 모르는 분들과 살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한 부분이 많다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비용적인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면 홈스테이가 살짝 더 비싼 경우가 많고 쉐어하우스가 조금 더 저렴한, 홈스테이 비용 외에 캐나다에서 드는 생활비 겸 외식비 같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비와 통신비, 또 여행비나 이제 개인적인 생활비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대략적으로 한 달 캐나다를 살 때 홈스테이 비용을 제외하고 적게는 한 달에 50만 원부터 100만 원, 또 그 이상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껴 쓰신다면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캐나다에 와서 너무 아껴 쓰시면서 여행도 안 하시고 맨날 집에만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사용하면서 여행이나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홈스테이에 대한 느낌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홈스테이는 굉장히 좋으신 홈스테이맘과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계세요. 4개월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홈스테이에서 살고 그 이후에는 좀 저렴한 쉐어하우스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와 쉐어하우스의 차이점,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들과 많은 캐나다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